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태그 파일 형식의 커스텀 태그는 상대적으로 매우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재 우리 JSP 문서 내에서 태그 파일 소스를 직접 참조하는 방법을 통해 작성한 소스 코드가 그대로 공개되어지는 구조이고, 또 JSP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하는 관계로 보통 프로젝트 내부용으로 간단하게 커스텀 태그를 작성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여러 프로젝트에서 재사용 가능할 목적으로 혹은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커스텀 태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는 더욱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또 라이브러리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진 형태의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 개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보다는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는 자바 클래스를 이용해서 커스텀 태그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임의의 자바 클래스가 모두 다 커스텀 태그가 된 건 아닐 것이고, 심플 태그 서포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통해서 소위 사용자 커스텀 태그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태그 핸들러라는 것은 사용자 정의 태그인 커스텀 태그를 처리하는 객체를 가리킵니다. 사실 기존에는 태그 구조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따로 구현하도록 했었는데, JSP 2.0에서는 심플 태그 서포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보다는 굉장히 복잡해 보일 거예요.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는 세 가지 형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웹페이지 내에 커스텀 태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선 방법인 태그 파일 형식의 커스텀 태그처럼 JSP 문서 내에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통해 커스텀 태그를 참조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태그 파일을 직접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TLD라는 파일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게 될 텐데, 이 TLD라는 파일은 태그 라이브러리 기술자로서 현재 XML 형식으로 커스텀 태그에 대한 구조를 정의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TLD 파일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파일이 태그 핸들러 클래스라고 해서 실제 자바 언어로 커스텀 태그가 어떤 동작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코드를 가리킵니다. 자, 태그 핸들러 클래스부터 좀 살펴볼게요. 현재 우리 환경에서는 심플 태그 서포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나만의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작성하게 될 텐데, 이 심플 태그 서포트라는 클래스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메서드들을 갖고 있어요. 먼저 doTag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doTag라는 메서드는 커스텀 태그의 시작 태그를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호출되어지는 메서드로 실제 이 커스텀 태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그런 메서드가 될 것입니다. 반면 커스텀 태그 내의 태그 바디 부분에 기술된 내용을 얻기 위해서는 getJSPBody라는 메서드를 통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커스텀 태그 내에서 어떤 작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JSP의 각종 내장 객체들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getJSPContext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실습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습으로 교재 453쪽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예제는 앞서서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의 첫 번째 기본 실습 예제와 같은 형태의 내용을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로 작성을 해볼 것이에요. 그래서 핸들러 클래스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메시지 태그 심플 핸들러라는 자바 클래스를 작성을 할 것이고, XML 규격의 커스텀 태그 정의 파일인 TLD 파일을 작성을 한 후에 JSP 파일에서 태그 라이브러리 지시어를 통해서
이 클래스에서 기술하고 있는 동작들을 구동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TLD 파일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TLD 파일은 XML 형식의 파일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다소 좀 생소하고 낯설게 보여질 것이에요. 따라서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는 TLD 파일을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봅시다. 자, 먼저 TLD 폴더를 만들어 봅시다. 웹 컨텐츠라는 항목 밑에 웹 INF라는 폴더 밑에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새로운 폴더 TLD라는 이름의 폴더를 생성을 해줍시다. 자, TLD 폴더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앞서서 태그 폴더 생성한 것과 같은 위치가 되겠죠. TLD 폴더를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누르기를, 새로 만들기, 새로운 TLD 파일 만들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Other라는 항목 선택을 해주고, 나와 있는 항목 중에서 XML이라는 카테고리에 XML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봅시다. 다음 눌러주고, 만들어질 TLD 파일의 이름은 메시지 태그 simple.tld로 확장자를 반드시 태그 라이브러리 디스크립터다 라는 의미로 TLD로 설정을 해줍시다. 자, 그리고 다음 눌러주고, 현재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서 두 번째 라디오 버튼 XML 스키마 파일로부터 생성하겠다 선택을 하고, 다음 눌러주면 또 나오는 라디오 버튼 중에서 두 번째 XML 카테고리 엔트리로부터 선택하기를, 요 아래쪽에 가보면 여기 키 값을 확장을 해서 봅시다. 웹-JSP 태그 라이브러리 2.0이라는 키 값을 갖고 있는 항목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다음 눌러주고 Finish 눌러주게 되면 하나의 빈 태그 파일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XML 형식의 파일이다 라는 것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저 HTML 문서와 비슷하게 태그 요소들을 가지고서 현재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서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또 구조적으로 명료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서 방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요소들은 놔두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J2EE 밑에 우리 이클립스의 태그 요소 자동 생성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현재 description이라는 항목에다가 간단한 커스텀 태그 예라는 설명을 추가해 볼 것이고, 태그 라이브러리 버전이라는 것은 현재 만들고 있는 이 커스텀 태그의 버전 관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만들었으니까 1.0 버전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후 현재 이 커스텀 태그에 대한 간단한 이름으로는 메시지 태그 심플이라는 이름을 갖도록 하고, 현재 J2E의 태그라는 요소를 통해서 다시 포함되어진 태그로 J2E 이름은 print라는 이름을 JSP 페이지에서 참조할 태그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태그 클래스라는 항목을 통해서는 이 태그가 운용되었을 때 어떤 핸들러 클래스와 연관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 JSP 북 밑에 챕터 10 밑에 이 패키지 밑에 메시지 태그 심플 핸들러라는 클래스로 하여금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디 컨텐트 영역은 비어있는, 그러니까 즉 태그 바디를 갖지 않는 그런 태그로 정의를 해본 것이죠. 각각의 이 태그 엘리먼트들에 대한 설명은 우리 교재 457쪽에 표 10-14와 표 10-15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 클래스를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자바 소스 코드의 챕터 10 패키지 밑에다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기를 new class 해서 현재 우리 지정한 이름으로 클래스를 생성을 할 거예요. 자, 다만
부모 클래스가 오브젝트 클래스가 아니라 구체적인 패키지명 기술하기 위해서 브라우즈 버튼 눌러서 OK 눌러주면 심플 태그 서포트라는 클래스의 전체 패키지명이 기술이 될 거예요. 자, 피니쉬 눌러서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해주면 현재 심플 태그 서포트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로 기술되어지는 태그가 동작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는 doTag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해당하는 메서드를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소스 메뉴 밑에 오버라이드 메서드를 재정의 하는 구문이죠. 선택해주면 상위 클래스에 재정의 가능한 메서드 목록이 나올 거예요. 자, 그 중에 doTag 선택해주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doTag라는 메서드의 몸체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집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안쪽의 내용을 JSP 라이터로부터 임포트가 필요하겠죠. 현재 getJSPContex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출력을 담당하는 출력 스트림 객체를 얻어내고 그 출력 스트림 객체를 통해서 화면에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모두 다 저장을 하고, 자, 그리고서는 현재 웹 컨텐트 밑에 챕터 10 폴더 밑에다가 현재 작성한 커스텀 태그를 사용을 할 수 있는 JSP 문서를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시지 태그 심플 test.jsp라는 문서를 추가를 해봅니다. 나는 미리 추가를 했고, 현재 보면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통해서 현재 tld 폴더 밑에 메시지 태그 simple.tld라는 파일에서 기술하고 있는 태그를 갖다 쓸 거예요. 현재 문서에서는 my 태그라는 이름으로 식별을 하되 이 안에서 기술한 print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태그 바디가 없는 태그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죠. 여기 보면 항상 프리픽스를 통해서 특정한 커스텀 태그들을 사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개의 커스텀 태그들을 정의한 별도의 문서를 갖고 있대 우연히도 서로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프린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현재 이 부분에서 얻어온 태그는 이런 my 태그라는 어떤 접두사를 부여해서 프린트는 프린트인데 이 my 태그라는 데에서 기술하고 있는, 즉 ETLD 파일에서 기술하고 있는 프린트를 참조해라 라는 형태로 계층적으로 이름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수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잘 수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재 460쪽에 태그 핸들러 기반 커스텀 태그의 복합 태그 구현 예제를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앞에서 태그 파일 기반의 커스텀 태그 중에서 프로덕트 클래스로부터 아이템 목록들을 가져와서 표 형식으로 출력했던 예제를 태그 핸들러 기반의 커스텀 태그로 꾸려보자 라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구조는 커스텀 태그 핸들러 클래스로서 아이템 태그 핸들러라는 자바 클래스를 하나 두었고 이 클래스에서 프로덕트 클래스로부터 아이템 목록들을 가져와 출력해주는 실질적인 일들을 담당하도록 했어요. 다만 이제 이 커스텀 태그 핸들러 클래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템 태그.tld라는 tld 파일을 정의하고 아이템 태그 test.jsp에서 앞서 작성했던 커스텀 태그를 이용해 목록을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코드를 보면 자바 코드를 통해 아이템 태그 핸들러라는 클래스를 미리 구현을 해놨고 tld 폴더 밑에 아이템 태그.tld라는 tld 파일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더불어서 웹 컨텐트 항목 밑에 아이템 태그 test.jsp라는 파일을 두어서 실질적으로 태그 라이브러리라는 지시어를 통해 이 tld 파일에서 기술한 태그를 가져와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이죠. 역시 커스텀 태그의 속성 값으로 보더라는 속성과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을 지정을 했고 태그 바디로 상품 목록이라는 항목을 전달하도록 해보았습니다.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상품 목록이라는 태그 바디에 기술한 내용과 적절한 속성이 지정되어진 테이블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봅시다.
자, TLD 파일 안에는 현재 태그라는 요소 안에 아이템이라는 이름, 자, 이 이름이 현재 우리가 커스텀 태그를 사용할 때 참조할 이름이 되어지겠죠. 자, 아이템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고 관련되어지는 태그 클래스로는 현재 아이템 태그 핸들러라는, 자, 이 클래스가 바로 우리가 여기서 작성한 핸들러 클래스가 될 거예요. 패키지명과 더불어서 기술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디 컨텐트는 이제 스크립트 리스 형태를 갖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태그 파일 형식의 커스텀 태그를 작성했을 때와 동일할 것이고, 자, 추가적으로 보면 어트리뷰트라는 항목이 2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더라는 어트리뷰트와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어트리뷰트가 있고, 자, 각각의 어트리뷰트는 현재 required라는 속성을 통해서 필수 속성이냐라는 것들을 나타낸 거예요. 더불어서 이 요소는 태그 속성에 JSP 표현식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지정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달되어진 값을 전달받기 위해서 현재 핸들러 클래스 내에서는 simple tag support라는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기를 doTag라는 메서드 안에서 현재 JSP context라는 객체를 통해 출력 스트림 객체를 얻어왔고, 그 다음에 get JSP body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바디 영역을 접근할 수 있는 객체를 얻어왔어요. 자, 그래서 바디 영역의 값이 null 값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즉 커스텀 태그에서 바디 영역에 어떤 값을 지정한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h2 태그 안에다가 바디 영역에 기술되어진 값을 출력하도록 기술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후 테이블 태그들을 반복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 태그를 기술을 하되 보더 속성과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들을 하나의 속성 값들을 문자열의 일부로 포함하기 위해서 스트링 버퍼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스트링 클래스와 달리 스트링 버퍼 클래스는 미리 메모리를 할당받고 그 안의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잦은 변화를 갖는 문자열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역슬래시 따옴표라는 것은 문자열 안에 따옴표 문자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 기술되어진 것으로서 현재 테이블 보더라는 문자열에다가 현재 보더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추가했고, 이어서 백그라운드 컬러라는 속성에다가 역시 bg 컬러라는 멤버 변수의 값을 각각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문자열을 구성을 한 것이고, 그걸 한 번에 스트링 객체로 변환을 해서 출력 스트림에다가 쓰도록 구성을 한 것이죠. 이후 반복문을 통해서 프로덕트 객체로부터 얻어온 각각의 목록 값들을 테이블의 각 로우로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자, 더불어서 각각의 백그라운드 컬러나 보더 값들을 얻어오거나 설정할 수 있는 getter, setter 메서드들을 같이 기술을 해 주었어요. 구조 자체로는 좀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듈화 되어진 형태의 태그 라이브러리도 구성 가능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